저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911의 역사를 찾아가는 시리즈의 두 번째 3세대 모델인 964 911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몇 년 만에 제가 이 새탈이라고 하죠.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드라이브로 이곳 동해안 앞바다까지 한숨에 달려왔거든요.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행 감각을 선보여줬어요. 이 964, 그리고 그냥 평범한 964도 아닌 RWB 스펙의 964 카레라 4 모델, 어떤 느낌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964입니다. 공랭식 포르쉐의 레스트 모드의 그 재료로서도 가장 활발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.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911의 한 역사를 장식했던 모델이죠. 그리고 이 모델은 좀 더 특별하게 이 RWB라고 하는 일본의 튜너에 의해서 완전 와이드 바디로 바디의 개조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. 사실 RWB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. 작업 스타일, 이게 약간 좀 세간의 이목을 좀 끌잖아요. 약간 좀 논란 아닌 논란들도 좀 있기는 했었고요. 뭐 그냥 손으로 대충 이렇게 마감을 바른다, 눈대중으로 작업한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제가 최근에 국내에서 이 RWB 작업하는 그 현장에 가서 저도 너무 궁금한 나머지 과연 그가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라는 그 궁금증을 안고 현장에 가서 직접 참관을 했었거든요. 일단 진짜로 그 어떤 이 측정 도구를 쓰지 않고 절단을 합니다. 근데 좌우를 정말 대칭적으로 완벽하게 썰어내요. 말 그대로 좀 썰어낸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죠. 그리고 뭐 이 워펜더를 볼팅을 한 다음에 그 마감의 이 틀을 잡는, 사실 뭐 이게 단순 실리콘이 아니고 이 실카라고 하는 약간 특수 소재를 이용한 건데, 그것도 정말 그냥 무심한 듯 손으로 쓱 발라요. 그런데 나중에 작업되어 있는 그 결과물을 보면은 굉장히 도포되어 있는 그 방식들이 균일합니다. 일단 장착 퀄리티도 예술가 수준으로 정말 고도로 훈련된 작업 테크니션이 예술가의 영역에 닿아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조립이 되기는 했지만, 제가 진짜 RWB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주행 감각이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순정 바디보다도 양쪽으로 제 생각에는 거의 한 80mm 이상 넓어진 팬더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바꾸느냐 여쭤봤더니 기존에 있는 컨트롤 암들을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넓어진 팬더는 말 그대로 그냥 옵셋이 더 튀어나오고 림폭이 더 넓은 그 휠 변경으로만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또 레이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동차 관련된 이 이제 공학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지오메트리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까? 조향 감각도 무너질 것 같고, 타이어의 궤적도 항상 미끌리면서 따라갈 것 같고, 뭔가 고속으로 가면 엄청 흔들릴 것 같기도 하고, 저게 주행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타일링을 위해서 망치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. 뭐 유일하게 그 의구심에 대한 답변을 줬던 거는 얼라이먼트를 이 나카이상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 레이스 PT에서 꼭 보는 것처럼 실로 정교하게 이렇게 본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었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저도 좀 그 우려심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 RWB 국내 2호차 이 오너분께서 진짜 너무나도 흔쾌히 소중한 차량을 내어주셔서 964 그리고 RWB 스펙의 저의 그 의구심과 호기심을 오늘 충분히 타보면서 해결을 했어요. 근데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고속주행 안정감 꽤 놀라웠어요. 30년이 넘은 자동차인데 이 30년이 넘은 자동차가 주는 고속주행의 안정감과 그 바닥에 깔리는 느낌은 요즘의 911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. 물론 요즘 911들은 진짜 스무스하고 편하게 그 속도 내역에서 직진을 할 수 있지만, 이 차량의 스티어링은 정말 조잘 되거든요. 아주 수다스러운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 수다쟁이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전대를 툭툭툭 쳐내가면서 스티어링을 보정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만, 사실 그게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연결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고속 코너링 영역입니다.
고속도로 제한 속도보다 한참 높은 속도로 초고속 턴을 들어갔을 때에 주는 그 안정감이, 저는 옛날 공랭식들은 전부 다 과부제조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은 남달라요. 진짜 이 미케니컬 그립이 올라왔고, 게다가 이 964 때부터 들어와 있는 사륜 구동계 카레라 4 모델입니다. 그래서 고속 코너를 몇 번 타본 다음에 진짜로 제가 좀 감탄사가 튀어나왔어요. 야, 이 정도면 이 차를 가지고 지금 2025년 이 순간에도 고속도로를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GT로서의 역할 전혀 손색이 없다. 네, 이러한 평가를 주고 싶었거든요. 여전히 차 무게는 가볍고 17인치밖에 안 되는 이 로티폼의 휠은 무려 뒤쪽에 315mm라고 하는 초광폭 타이어를 감싸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ESP, PSM 이런 거 없지만 이 차가 뒤쪽 그립이 날아갈 일은 제가 운전을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당시에 저널리스트들은 이 차를 타고 마치 열차 레일 위를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다 라고 표현해도 그게 진짜 죽은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공랭식 사운드. 저 둥둥거리는 타격감의 느낌은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. G바디와 964, 그 정말 박서들이 뭔가 막 벽에다 대고 글러브를 끼고 팍팍팍 때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동감과 타격감 거의 비슷한데요. 큰 차이점은 엔진의 리스폰스입니다. 배기량이 2세대에 우리가 탔었던 모델이 3.2였죠. 요거는 3.6 모델이거든요. 최고 출력은 이제 250마력으로 20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이 엔진 좀 독특합니다. 엔진룸을 열어보면 그 플러그로 넘어가는 이 저마 코일 디스트리뷰터가 두 세트가 있어요. 그래서 한쪽에 1번부터 6번까지, 또 한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총 12개의 케이블이 엔진의 헤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맞아요. 스파크 플러그가 12개가 들어가는 트윈 플러그 방식을 가지고 있죠. 왜냐하면 이때 3600cc로 배기량을 넓히면서 보어를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이 엔진의 보어는 무려 100mm예요. 이 정도 되는 실린더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연소할 때 화염의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불리해졌던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정밀제어하기 위해서 플러그를 상단 하단 2개씩 실린더당 배치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결과 RPM의 반응이 미쳤어요. 네, 지금 엔진을 오버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, 오늘 그 저한테 약간 좀 타쿠미처럼 리미터를 오너분이 좀 부탁한다고 걸어주셨거든요. 4000 RPM 근처까지만 좀 웬만하면 사용을 해달라. 그래서 지금 꾹꾹 참으면서 거기까지만 돌려보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2세대의 이 3.2 엔진보다 이 M64 계열의 엔진이 진짜 반응 하나는 날카롭기는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 레드존 해전 한계 쪽으로 갈 때 이미 이 이전 엔진이 그 후반부 펀치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거기에서 한 결 더 쫙 뻗어주는 그 매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요. 자, 지난 세대는 이 운전 때부터도 파워 스티어링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돌리기에는 약간 버거운 무게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차장에서 제자리에서 운전대를 돌리는 거는 어렵지 않게 꺾을 정도로 많이 현대화가 됐습니다. 사실 셰시는 1세대, 2세대 그리고 이 964까지 오는 3세대가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 스티어링이나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은 3세대로 오면서 굉장히 현대화가 됐습니다. 실제로 제가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이 페달의 감각과 스티어링의 감각, 그 손과 발끝으로 느껴지는 이 감각들은 이미 이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벌써 이런 현대적인 기준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 이 정도 레벨까지 이미 911이 올라와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해줬어요. 네, 그리고 이 차량이랑 제가 200km 남짓 지금 주행을 같이 해보니까 진짜 이 차
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데일리나 장거리 투어링용으로 쓸 때는 너무 괜찮아요. 어떤 면에서는 제 991보다도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공랭식 사운드의 진짜 매력은 한번 이 사운드랑 익숙해지면 이제 제가 타코미터를 보지 않아도 몇 RPM인지를 정확하게 알 정도로 진짜 지금 엔진이 뭘 하고 있는지, 어느 정도로 돌고 있는지 이거를 그냥 알 수 있어요. 아, 이 정도 고동소리, 이 정도 맥박이면 지금 몇 RPM이고 지금 여기서 기어를 올려야 되는구나. 이게 이렇게 선명한 시그널을 주는 엔진이 그동안에 있었나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공랭식 플랫 6 3.6 엔진의 사운드는 6기통이지만 흡사 V8의 고동감 같아요. 들어오세요. 분명히 6기통인데 타격감은 V8이에요. 그것도 약간 미국식 V8의 느낌에 가까워. 아, 미쳤다. 3500 딱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. 3500. 네, 그리고 확실히 2세대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에 그 엔진이 날카롭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훨씬 더 가볍게 고회전까지 끌어올려지는 느낌? 이건 물론 토크와 마력이 더 붙어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랄까요, 회전 관성의 그 느낌도 훨씬 실키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진짜 이 다운시핑 할 때 블리핑을 하면 그때마다 1차 세계대전에 땅에 놓는 이 오디오 대포 있잖아요. 대포 폭탄을 한 번씩 뻥뻥 터트리는 것 같은 이러한 진짜 그 음압을 완전 꽉 채우는 이 사운드가 너무 멋집니다. 자, 지금 포르쉐들은 그 오너들의 취향에 따라서 똑같은 포르쉐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옵션들을 진짜 많이 고를 수가 있잖아요. 이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로 이 매니팩처러가 제공했던 옵션들은 없었지만 지금 이 차량 오너의 니즈에 의해서, 오너의 취향에 의해서 나중에 이 차량의 그 복원 작업에서 여러 가지 빌드가 이루어졌습니다. 실제로 이 내부의 가죽들은 에르메스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가죽입니다. 위쪽 손이 닿는 그 어느 곳 모두 다 정성스럽게 아주 감촉이 좋은, 만지고 있으면 그냥 스르륵 잠이 들 것 같은 그런 보들보들한 소재로 다 둘러싸져 있고요. 이 대시보드 쪽은 사냥개 이빨무늬라고 하는 이 패턴으로 전체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운전대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번 2세대 모델이랑 같은 모모의 프로토티포 모델인데 여기 역시도 톤을 맞춘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고급 가구를 보는 것처럼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요, 제가 에어 서스펜션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차고 조절식 에어 서스펜션, 이거 꽤 쓸만합니다. 5단계로 차고가 조절되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말 그대로 주차할 때 자세용 모드거든요. 주행은 할 수가 없어요. 운전대도 못 돌려요, 간섭 때문에. 주행 모드는 3단계부터 뭐 좀 주차장에 턱이 높은 데 들어갈 때는 5단계, 이 3단계 정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 차고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드 홀딩이나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차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컨대 저는 이 기어 노브를 꼽고 싶습니다. 이거는 이 레전더리 쪽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여기다가 달아놓은 거예요. 소재가 티타늄이라고 했나? 아니면 스틸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멋스럽고요. 그리고 특유의 기어 변속할 때마다 약간 이 클링클링하는 요 소리, 요게 의도한 사운드는 아닌데 기어 취합할 때 뭔가가 딱 맞으면 요 소리가 팅팅팅 하면서 나거든요. 이 소리가 들릴 때 도파민이 터져버립니다. 뭔가 옛날 그 페라리의 이 왕자 시프트 있잖아요. 그게 기어 이 레버랑 게이트가 찰캉찰캉 부딪힐 때 났던 약간 그런 소리랑 좀 비슷한 감각인데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꾸 기어를 바꾸게 된다니까요. 자, 그리고 이 타키미터 주변에 요 금색 테두리 보이시죠? 저거의 금색이 아니라
진짜 금으로 만들었대요. 야, 요즘에 이 가상 계기판 달고 있는 911들아, 야, 이거 진짜 금으로 이렇게 둘러야 이게 럭셔리라고. 이거 금태 두르는 거 디지털로 할 때도 옵션으로 가격 받고 할 겁니까? 솔직히 이 964 RWB 진짜 저의 선입견 인정합니다. 저는 이 RWB 튜닝에 해놓은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차를 주행한다기보다는 냉동용, 그냥 보관용으로 쓰는, 그러니까 이 차가 제대로 빠른 페이스에 그 포르쉐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100% 해낼 수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직접 이 차를 만나보고 나니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. 여전히 이 차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, 하루에 부산을 왕복하라고 해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페이스와 편안함과 실용적인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. 결론은 공랭식 탈만하네. 저는 포르쉐를 막 아끼면서 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진짜 제 매일매일 발이 되어줍니다. 정말 실용적인 스포츠카로 저는 쓰고 있어요. 그런데 저는 막연히 옛날 클래식, 공랭식 911들은 그런 거를 해주기에는 버거워할 거다. 뭐 가다가 뭐 유온이 막 뜨면은 어떻게 하고, 잔고장이 많으면, 아니면 승차감이 안 좋거나 너무 연비가 안 좋거나 뭐 약간 이러한 부분들을 막연히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. 뭐야, 이거 한번 사야 되는 거야? 진짜 매력 있네요. 여러분들이 공랭식 오너분들이라면 와, 이거는 타세요. 이거를 나중에 팔 생각으로 아끼고 마일리지를 막 이렇게 아껴두는 거,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지만, 세상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즐거움을 지금 왜 안 누립니까? 이건 누려야죠. 1년에 못해도 5,000km씩은 타고 다니셔도 돼요. 이 차와 달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. 그리고 맞아요.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, 고속주행, 코너링 다 제 기준으로 다 통과했거든요. 그런데 회전 반경은 좀 넓어요. 유턴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건 충분히 돌겠지 하는 데에서도 후진을 무조건 한번 해야 됩니다.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타각이 예전만큼의 회전 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칭찬해주고 싶은 건, 제가 볼 때는 이 그 에커먼이라고 하는, 전륜이 이제 꺾일 때 후륜이랑 내륜차와 외륜차의 그 각도를 보상하기 위한 꺾이는 그 각도가 달라지는 설계가 있거든요. 현가의 이제 기본 설계인데, 그 에커먼이 다 망가졌을 것 같은데도 유턴을 할 때 타이어가 끌린다거나 저항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 없이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. 그것도 신기해요. 그거 얼라이먼트로 잡았을까요? 그래서 여전히 제가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체험을 해봤지만,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오버펜더를 가지고 있는 네 바퀴의 위치가 여전히 911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가, 이 부분은 미스테리입니다. 그래서 저는 결국 그게 RWB가 잘하는 진짜 실력은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이분이 직접 뭐 모터스포츠 경력도 있고 트랙을 직접 타본 분들도 하고, 그래서 그냥 패션카로 스타일링으로만 단순히 팬더를 뽑아낸 그런 단순 작업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좀 깨달았고요. 정말 이 컬러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? 과거에 이 포르쉐가 그 걸프 리버리를 했을 때에 그때 그 썼던 약간 팀 컬러, 네, 그리고 이 컬러랑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미세먼지 하나 없는 이 동해 강릉까지 와서 푸른 하늘과 저 멋진 푸른 바닷빛을 배경으로 놓고 이 차를 꼭 달려보고 싶었습니다. 제 드레스 코드까지도 맞췄고요.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오길 잘했다, 정말 잘했다, 이런 생각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. 제가 감히 이 964 모델을 막 평가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고,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어 있는 차량 섭외였는데, 뭐랄까요, 저의 어떤 공학적인 지식으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세상도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, 또 뭔가를 하나를 오늘 좀 배우고 가는, 네,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들링 때 이 둥둥거리는 이 북소리, 그리고
여전히 공랭식 특유의 아이들링의 그 숨을 그르렁그르렁 그 몇십 RPM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느낌인데, 그때마다 이 둥둥거리는 고동감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. 단순히 그 인터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 공랭식 포르쉐 모델을 기반으로 한 레스트 모드 튜너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. 싱어를 비롯해서 건서웍스도 있고 지금 뭐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. 정말 트렌드가 될 정도로 생겨나고 있는데, 왜 요즘 나오는 신차보다 이 과거의 911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차를 다시 되살려서 그런 몇십억 원짜리 가격표를 붙여서 이렇게 나와도 팔리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. 그립사 카레라4의 매력 충분히 전달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애정하는 공랭식 포르쉐 모델은 어떤 모델이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G바디 964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또 다룰 993. 네. 그리고 이 911 몇 년식 모델이든 상관없습니다. 차주분이 내 차 정말 한번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간단한 정보와 차량 정보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.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911도 멋진 그림으로, 기록물로 남겨드릴 수 있게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911 세대별 투어는 계속됩니다.